여론 형성에 있어서 네. SNS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권리당원들이 75만 명이 네. 의사표시를 하는데 네. SNS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 후보들 모두에게 그러겠죠. 저한테도 하루에도 10분도 넘게 SNS상으로 왜 이재명 지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줄기차게 제기하는데 계속 침묵이냐, 왜 답이 없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주 저나 우리 당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 당대표를 선택하는데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괴롭지만 고민을 해왔고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같은 정치 동지로서 참 괴로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자간담회상에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기자분이 정식으로 질문까지 했을 때 그걸 대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그때 현재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당은 빨리 정리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문제가 비슷한 이슈로 불거졌을 때 우리 당 후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욕먹고 가면서 지켰죠. 네. 그런데 이제 지사에 당선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 더 커지고 새로운 의혹까지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당 운영이나 대통령에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 저는 지지율 하락에도 SNS를 보면 네. 민주당 지지하지 말자는 그런 또 선동적인 그런 사례 의견들이 막 나와요. 그럼 나도 취소한다, 나도 취소한다, 이렇게 쭉 뜨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지율 하락에도 지지율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어떤 것이 최선의 해법일까? 저는 여기서 공인이 갖춰야 할 자세는 선당 후사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의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의혹이 막 제기되니까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자기는 억울하지만 또 우리 당의 당직자들이 이제 조사하고 확인한 거로 보면 억울한 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래서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당했어요.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탈당하고 무소속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법정 투쟁을 거쳐서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당에 복당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박수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 의견대로 전혀 근거 없는 음해라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해명하고 이런 의혹 제기가 이제 근거 없는 것으로 클리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것이 당에 영향을 주고 부담을 주게 된다면 이걸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4, 5년 걸릴 텐데 그러면 당에는 너무 큰 부담이고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도 직무 수행에 엄청난 장애인이 되죠. 그런 점에서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지금이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니냐. 제가 만나본 우리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 대부분이 가장 큰 걱정과 관심사는 우리 당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애정이 깊을수록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살려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당이 1년 9개월 뒤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 이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후보들 간의 토론이 이어지고 캠페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큰 대세는 누가 경제를 살리는데 적합한 리더십이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